진짜 웅장함이 가슴을 후벼판다. 이렇게 파워풀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영상에 눈물은 왜 날까? 멋지다 그 말밖에. 최근 조선 구마사를 비롯하여 김치와 한복까지 중국의 옷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에 올라온 한 태권도 시범 영상이 통쾌함을 주며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대의 돌담길에서 나와 절도 있게 하늘로 날아올라 비터라 날라차기를 하고 눈을 가리고 소리만 찾아 달려가 격파를 하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19년 미국 CBS에서 방송된 더 월드 베스트란 경영 프로그램으로 전세계 28개 참여자들이 8주에 걸쳐 세계 최고를 겨루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당시 뜨거운 인기를 끌며 무려 4,50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볼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배우이자 방송인 제임스 코딘이 사회를 맡았는데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배우 드루 베리모어, 루펄, 가스 페이스힐 등은 태권도를 보고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이때 함께 공연했던 중국 쿵푸 공연과 한국의 태권도 공연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중국 쿵푸는 마치 서커스를 보듯이 보았지만 태권도에는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패널들은 태권도를 보고 자신들도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다며 일생이 될 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참여한 팀은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공연으로 태권도의 힘과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기원은 전세계 50개국에서 온 심사위원으로부터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는 놀라운 성과를 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태권도를 한국에 알리는 모습에 감격스러워하며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멋지다. 내가 내는 세금들이 애국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쓰여지길. 부럽고도 멋진 내 나라 사람들 응원합니다. 한국인도 국기원 태권도 시범은 우아하면서 절로 입이 벌어질 정도인데 외국인들이 보면 오죽하겠나.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안 믿겨질 듯. 주책맞게 눈물이. 자랑스러운 내 나라 대한민국 짱. 이 한 영상의 네티즌들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열받은 기분이 한순간에 격파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예술의 극치라고 평가받으면서도 실전의 강한 무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태권도 마스터와 쿵푸 마스터가 맞붙었는데 태권도 선수는 중국 쿵푸 선수를 발차기로 제압하더니 2분 40초 만에 KO 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를 보고 네티즌들은 태권도는 강력한 실전 무술이지만 쿵푸는 실전보다 정신 수양에 쓰이는 무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중국 쿵푸는 실전에 약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왔는데 지난해 중국 전통 무술의 대가로 알려졌던 한 남성이 아마추어 격투기 에오가와의 대결에서 30초 만에 3차례나 KO 당해 우승거리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이 태권도마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친중 방송에서 영국에서 제작했다는 가이드북을 가져다가 태권도가 중국 당나라에서 유래했으며 삼국시대 때 변형이 이뤄졌다는 어이없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중국 누리꾼 역시 태권도는 원래 중국에서 변화돼 갔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전부 중국의 것이었다 라며 호응했습니다. 최근 동북공정으로 태권도에게까지 이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 주류에서는 오래전부터 태권도는 한국 고유 무술이라고 인정해왔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중국 다른 무술 관계자들도 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CCTV에 나와 인터뷰한 어느 중국 쿵푸 고수는 이걸 비꼬며 전 세계에서 한국 것으로 아는 태권도에 영향을 주었다면 모를까 다짜고짜 중국 것이라고 앵무새 외우듯이 말해봐야 비웃음만 듣는다. 그리고 한국이 태권도를 홍보하고자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그걸 세계에서 알아주니까 얼른 중국 것이라고 한다. 우리 중국도 우슈나 쿵푸같이 세계적으로 내세울 중국 무술이 있지 않은가. 우리부터 우리 걸 알리고 홍보해야지 남이 애써 알린 걸 거저 먹으려고 하다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라고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와서 태권도에 중국이 숟가락을 얹다가는 비웃음거리로 전락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MBC 방송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워게임에서 미국이 자주 진다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전력을 증강시키며 경계 태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해병대에서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국내 네티즌들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대만 해병대 태권도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장기석이 국방부 장관도 겸하고 있을 무렵 한국한테서 대만군이 태권도를 전수받는다는 공식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개석이 한국의 태권도를 전수받기로 한 것은 베트남전에서 보고 경험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베트남에 파병된 백마사단의 모든 군인들은 태권도를 익힌 상태였고 베트콩과의 백병전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잘 싸운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걸 목격한 장개석은 대만 군한테도 저런 무술이 필요하다며 무릎을 쳤고 1966년에 한국에게 요청해 태권도 지도자를 대만에 모셔오게 했습니다. 이후 대만 해병대 부사관학교는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육해공 3군에 전파되었습니다. 아직도 대만 해병대는 태권도를 제식 무술로 일반 병선을 물론 해병 수색대한테까지 가르치고 있으며 단순한 호신술을 뛰어넘어 군 행사 때 시범을 보여 군 홍보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스갯소리로 중국군이 침범해 백병전이 벌어진다면 대만군은 중국의 쿵푸를 한국의 태권도로 짓이겨 놓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이렇게 대만군에서 사용될 정도로 실전에서 강한 무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스타들도 태권도에 심취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타 배우 장쯔이는 미국 원정 출산으로 중국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SNS 게시물에 딸 싱싱이 미국인 사범에게 태권도를 배우는 사진을 올려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쯔이는 과거 리안 감독의 와우 정령에 출연하면서 현란한 중국 무술을 선보였는데 당시에 우슈를 배우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배운 무용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왕가희 감독의 일대 종사에 출연하면서 진짜 무술 연기를 원하자 쿵푸 훈련을 받아 실제 격파를 하고 복근을 단련해 유단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장쯔이가 딸에게 배우게 한 것은 쿵푸가 아닌 태권도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들은 미국 원정 출산에 이어 중국을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중국 무술의 대명사라 불리는 견자단도 아들을 태권도장에 보내서 주목받은 것입니다. 왜 태권도를 배우게 하냐고 묻자 견자단은 태권도는 예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배우게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헐리우드 배우 맥켄지 포이도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배운 유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켄지 포이는 트와일라이트에서 아역으로 나오고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딸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후 호두깎이 인형에서는 주인공을 맡으며 신비로운 연기를 선보여 차세대 헐리우드 스타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맥켄지 포이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에 빠져 6년 만에 검은띠를 따며 세계대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해변에 가서도 발차기로 하늘을 찌르는 동작을 보여주기도 하고 드레스에 검은띠를 두르고 보여주는 발차기는 정말 멋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병뚜껑 챌린지가 유행할 때 직접 돌려차기를 선보이며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2014년 출연했던 지미 펠런의 더 투나잇 쇼에서는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맥켄지 포이는 태권도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법, 예절을 배운다며 태권도를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해진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며 위험에 처했을 때 나와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맥켄지 포이의 태권도 발차기가 멋지다며 앞으로 액션 영화에서 태권도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태권도는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태권도에서 많은 걸 배웠다는 한 외국인은 태권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권도는 한민족이 세계에 준 선물이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결국 미얀마 군부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계속된 국제사회의 쿠데타 철수 요구와 시민들의 저항에 샌드위치 신세가 돼버린 군부 측은 더 이상 퇴로가 없음을 깨닫고 최후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싸울 수는 없었기에 비교적 만만한 국가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여 국제사회에 공포를 심어주겠다는 것. 하지만 그들은 한국을 타겟으로 삼아선 안 됐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결과가 한 전문가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최근 뉴욕타임즈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얀마 사태 속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유혈 사건을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측은 그동안 자신들의 허세 속에 감춰왔던 실제 군의 전력이 매우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국제사회의 반항은커녕 만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압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12개국 합참 의장들이 이례적인 우려를 나타내는 등 국제사회가 들끓기 시작하자 더 이상 외부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군부는
군부는 마침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기업이나 시설들을 공격한다면 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 군사행동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섣부른 행동은 하필 그 대상이 한국이었기에 그야말로 최악의 한 수가 되고 말았는데요.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신한은행 양곤 지점에서 일하던 한 미얀마 여성이 은행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퇴근하려던 순간 어디선가 발사된 총에 맞고 쓰러진 사실을 보도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목격에 따르면 이는 군경 중 한 명이 저지른 것이고, 심지어 단 한 발, 그러니까 교전 중이나 혼란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볼 때 정확한 대상을 노리고 한 저격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양곤은 그 어떤 도시보다 대규모의 쿠데타 반대 시위가 잇따라 열리는 혼돈 그 자체인 상황으로, 당시 차량 안에는 미얀마 현지 직원 9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다행히도 한국인 직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 그래도 쿠데타 사태 이후 최소 인력으로 영업해오던 신한은행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즉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양곤 지점을 임시 폐쇄 조치하는 한편 위기 상황을 3단계로 올리고 현지인 직원과 주재원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재택근무로 전환했음을 한국 기자들에게 알리며, 동시에 주재원들의 단계적인 철수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신한은행은 미얀마에 진출한 이후 현지 금융회사와 외교부, 유관 기업들과 함께 미얀마 정세에 관련한 금융권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해오던 바, 군부 정권은 향후 한국과 연계된 수출과 현지 투자 등 자금과 관련된 굵직한 원조 자체가 전면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얀마 투자 업체들은 그동안 신한은행을 통해 진행해오던 금융 시스템을 융통할 수 없다면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해내야 하며, 양곤 지점의 거래 고객들의 필수 업무를 모행인 한국의 신한은행에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한국 기업을 건드린 이상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철수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졌다는 것. 실제로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외에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미얀마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주재원의 본국 귀환 여부에 대해 외교부의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이미 갖췄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이 같은 신한은행의 대응 양상이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갈 조짐을 보이자 미얀마 언론들은 즉시 군부의 패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 탄압을 통한 국가 위상의 추락 그 이상의 국가적 위기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얀마는 2011년 대대적인 경제 개방 이후 5천만 명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매년 6%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현지인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 있었으니 이 모든 배경에는 한국 기업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오랜 군부의 독재로 기반 시설들이 전혀 없었던 미얀마는 어느 순간부터 가스, 제조업,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는 다수의 해외 기업들이 진출한 이유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한국이 6번째로 많은 투자를 단행하며 2020년 기준 184건의 대형 사업에 무려 4조 5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미얀마 건설부와 한국 측이 각각 40%를 부담하여 출자했는데, 그 크기가 무려 29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크기와 맞먹는 수준인데다 양곤의 북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이미 130개가 넘는 현지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미얀마의 쉐퓨, 미아 등 두 개의 해상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해 해외로 수출을 맡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연간 최대 물량인 2,100억 세제곱미터 가스를 생산, 판매하는 데 성공했고, 이 밖에도 LS 전선은 전력 케이블과 가공선을 만드는 생산 법인을 현지에서 운영해 한 해에만 7,800톤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도 했죠. 이쯤 되면 사실상 국가의 전반에 걸친 경제 기반을 한국이 닦아준 셈인데, 무엇보다 이를 기적이라 부르는 이유는 미얀마 자체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그리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프라 부족과 각종 규제도 문제였지만 군부 갈등, 소수민족 문제 등 언제 터질지 모를 사회적 시한폭탄을 아는 상태에서 폐쇄적인 경제로 인한 해외 투자 사례까지 전무했기에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의 진출을 두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금융권 외에도 이 같은 현지 진출 기업들 모두 이번 신한은행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효성과 포스코는 물론 건설업계도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양곤 지역에서 우정의 다리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GS건설은 현재 정상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외부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현지에 파견된 주재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지만 군부에 의한 피해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현지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군부와 협조하고 있다는 루머에 대해 분노하며 앞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완전 철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날려 이에 미얀마 전체가 마치 지진이 난 듯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작심하고 미얀마에서 완전히 발을 뺄 경우 미얀마는 그 즉시 90년대로 회귀한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공개됐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은 그대로 남겠지만 향후
이뤄질 기반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것이고, 게다가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이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이 전무한 상황인데다 일부분도 아니고 국가의 모든 분야를 한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선언했을 당시보다 더 막대한 파급력을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 전체의 주유소가 올스톱하는 것은 당연, 전기가 끊어질 경우 이를 복구할 기술이 없어 시민들은 물론 군부까지도 발이 묶일 것이며, 당장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건설까지 중단된다며 수백 곳이 넘는 현지 기업들이 파산 신고를 해올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는 있으나 단지 그뿐 물류망 역시 한국의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에서 멀어질수록 조달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결과는 지역과 소수민족 간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죠. 아직까지도 군부 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현지에서 전하길 그들 역시 자신들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며 내부적으로 자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전했고, 최근 태극기를 내걸며 군부나 시위대로 하여금 한국 기업임을 알리는 곳이 많은데 이곳에서마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칼을 꺼내들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시위대들 사이에서도 맹렬한 비난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쿠데타에 저항하며 한국과 북한의 상황을 예시로 들 만큼 한국의 근대사에 관심이 많은 미얀마인들은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업들이 아니었으며 전 국민들이 반세기전과 마찬가지로 논과 밭을 갈거나 그저 소를 키우면서 살아갔을 것이라며 적어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외신들은 현실적으로 꽤 많은 금액을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발을 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미얀마 투자에 소극적이게 된다거나 과감한 사업 진출이 대폭 삭제된다면 이는 곧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군부의 축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덧붙여 이번 신한은행 사태에서 만약 한국 주재원이 다치기라도 했다면 한국군 파병에 대한 명분마저 생기기 때문에 군부 측의 운이 좋았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한국이 마음먹으며 미얀마 정도야 그 길로 수십 년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강국이라는 점에서 군부는 부디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